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. 기존의 일반적인 학교 시험이랑 또는 수험이랑은 좀 달라요. 여러분이 뭐 LLM을 하셨든 JD를 하셨든 혹시 미국 뭐 비학이든 미국 로스쿨스러운 그런 걸 다니셨다. 그럼 뭐가 다르냐? 그 학교랑은 기본적으로는 양이 더 많아요. 양이 더 많다는 건 뭐냐면 로스쿨을 다닐 때는 케이스 분석을 한 클래스에 해요. 그러니까 진도가 늦게 나가는 거죠. 하나를 깊이 하고 천천히. 그래서 하루에 룰을 한 2개 정도 공부하는 이런 식이에요. 하지만 바시험에서는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판례에 막 그걸 파서 막 세부적인 요건 분석 이런 거 하지 않아요. 하지만 해당 토픽에 관련된 룰 자체를 더 여러 개 물어봅니다. 우리가 뭐 그 주제에 대해서 2개의 룰을 배웠다면 학교에서는 바시험에서는 한 5개 물어본다.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더 양이 많아집니다. 외워야 될 게 더 많아요. 그래서 방대한 양을 줄이고 반복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. 2번째, 그냥 한국식 수험 시험에 비해서는 뭐가 다르냐? 약간 한국에서는 저도 한국에서 고시 공부를 했지만 사람들이 눈에 바른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그게 뭐냐면 스치듯이라도 눈에 보고 들어가면 맞출 수 있다. 그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미국식 여러 가지 시험을 봤을 때 미국 시험은 이해를 하고 그걸 기본적으로 응용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 바르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눈에 바른 거를 그대로 봐서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하고 답을 쓸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제 생각에 100문제에 하나 있을래나?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준. 대신에 그 이해가 엄청난 이해냐? 엄청나진 않아요. 하지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쓱 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쓱쓱쓱 머리를 안 쓰고 넘어가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요. 룰을 항상 응용해서 재탄생하는 문제지 그냥 찍어내서 나왔던 거 기출이다.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또 한국 시험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무시할 수 없는 영어의 이 장벽이 있죠. 영어가 너무 안 돼요. 막 지금 독해가 너무 느려요. 이런 고민을 말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영어가 문제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준비 시간이나 그 준비할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그냥 디폴트예요. 근데 어떤 분들이 그냥 영어 표현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그냥 키워드만 알고 단어만 한두 개 알고 시험에 가서는 그냥 생각나는 데까지 답안지를 쓰자. 이런 목표로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뭐 그래서 붙은 사람이 주변에 가끔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미국 학생들도 다 외워요. 미국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저도 다 외웠습니다. 우리가 여기 법대 다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, 법대 다닐 때도 키워드만 외우지 않나요? 거의 대부분의 그 문장을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해요. 학부를 다녀도. 지어 내에서 쓰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. 이런 류의 그 서브스탠티브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거. 정치 외교, 썰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는 정해진 룰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그걸 풀이하냐는 거기 때문에 내가 룰 자체부터 대강 두리뭉실하게 써서는 시작 포인트가 너무 너무 안 좋은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시 공부를 하거나 할 때도 처음 적응하는데 제일 어렵다고 해요. 왜냐면 전혀 몰랐던 단어들, 전혀 생소한 문구들을 억지로 나한테 익혀야 되니까. 근데 그 과정을 자꾸 건너뛰려고 하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해요.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이건 그냥 넘기자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저는 오히려 처음 시험 공부를 하실 분들은 처음에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다행인 점들도 있습니다. 넘겨주시면 100점을 안 받아도 돼요.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걸 다 외워야 되고 근데 다 안 맞아도 돼요.
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뭐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라는 건데 핵심적인 거를 끝까지 하면 돼요. 왜냐면 우린 100점을 안 받아도 무조건 붙거든요. 7, 80, 80점 충분히 붙거든요. 근데 그 80에 해당하는 거를 사람들이 열심히 외우기보다는 100에 해당하는 걸 두리뭉실이 알아서 어떻게 붙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물을 넓게 치자. 그렇게 두리뭉실이 하게 하면 시험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다 헷갈려요.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. 다 헷갈린다. 정확히 알면 헷갈리지 않는 문제가 75%. 그러면 75%가 맞는 거잖아요. 5%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방법을 자꾸 쓰지 않고 그냥 넓게 대강 100%를 막 온갖 자잘한 거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. 그래서 모든 객관식이 사실은 약간의 응용이 들어간 문제지 단순한 지식을 묻지는 않아요.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단순한 요만큼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핵심이라는 게 꽤 범위가 넓습니다. 즉 아웃라인에 나올 정도의 내용은 다 핵심이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. 그 아웃라인에서 내가 추려서 이 중에 몰라도 되는데 내가 써놓은 게 있지 거의 않아요. 네, 반드시 외워야 될 정도를 추린 게 그만큼이다. 그럼 생각보다 양이 많긴 합니다. 주관식은 정해진 토픽은 있지만 사실 정해진 답이 있진 않아요. 여러분이 주어진 팩트를 보고 얼마나 잘 리걸 마인드를 발휘하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. 따라서 너무 막 내가 이 문제에서의 트릭은 뭐지? 나한테 어떻게 지금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는 거지? 이런 고민을 너무 안 하셔도 돼요. 보이는 대로 그 팩트를 잘 팩트 보이는 대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